보통 그런 말들 하잖아요. 왜 맛있는 거는 몸에 안 좋은 경우가 많고 입에 쓴 게 몸에 좋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왜 내가 좋아하는 거는 자꾸 먹으면 몸에 나쁘다고 하느냐.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홍입니다. 드디어 제 채널에 출연을 원하시는 이 멋진 교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또 재밌고 훌륭한 책을 가지고 말이죠. 사실 제가 이 책을 먼저 봤어요. 제가 여기 영광스럽게 추천사를 썼거든요. 야, 이거 정말 역사와 또 그림과 이거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 응생물학에서 책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얼른 나오셔야죠 하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명 채널에서 불러주셔가지고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유명이라고 하시니까 조금 어깨 으쓱 쑥쑥한데요. 어떻게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지금? 기대도 되고 좀 긴장도 되고 합니다. 예. 이 채널에 걸맞게 아주 좀 고급스럽고 세련된 강의가 돼야 될 텐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또 채널 구독자들께서 전종 교수님 유명하시지만 직접 한번 짧게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특히 이제 생리학 교실에서 기초 연구를 하고 있는 전주홍입니다. 주로 이제 암생물학하고 분자신호 네트워크, 탐색 이런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풍토적인 질문인데요. 식사를 하고 오셨어요? 네, 하고 왔습니다. 뭐 드셨습니까? 제가 좀 육식을 좋아해서 제육볶음을 먹고 왔습니다. 육식 좋아하세요? 네. 이미신 채식 쪽인데. 아닙니다. 고기보다 좀 과식을 즐겨하고 많이 먹는 스타일입니다. 좋아하시는 음식이 제육볶음이라고 하셨는데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김치찌개 같은 거 좋아하고요. 고기 빼고 그냥 멸치 넣고 한 거? 아니요,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가 있어요. 고기 반, 물 반. 고기 반, 물 반. 네. 사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음식 먹는 거를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음식의 기준이 뭐냐면 맛.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 맛이 있는 게 최고지. 몸에 좋으니까 먹고 싶은데 안 좋다고 안 먹고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그렇게 해놓고 약이지. 음식은 무조건 맛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맛이라는 게 주관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음식에 대한 주관적인 맛 혹시 그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할까요? 맛이 상당히 주관적인 감성, 감각이긴 한데 그래서 18세기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철학의 주제에서도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연구의 대상도 아닌 것이죠. 주관적이었기 때문에 이 객관성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미각, 맛에 대한 과학적 진실들이 파헤쳐지면서 이제는 연구의 주제, 철학의 주제까지도 올라온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미각이 굉장히 중요한 건 나중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음식을 계속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단계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맛이 없으면 우리가 더 이상 먹지를 않고 심지어는 먹다가도 뱉어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맛은 저는 항상 고민되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점심에 우리 뭐 먹을까?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딱 뭘 말하지 못하고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어떻게 정하잖아요. 야 한중일 정해봐. 그래서 어떻게 가서 이제 중국집에 갔어요. 또 고민이야. 야, 짜장을 먹냐? 짬뽕을 먹냐? 또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짬짜면 나왔잖아. 요즘에 세 개도 있어요. 짬짜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못하고 고민하는 거 이게 왜 이럴까요? 지금은 이제 일단 음식 종류가 너무나 다양해졌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사실은 다 맛있고 다른 걸 먹고 싶지 않나라는 또 후회감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공통점은 있습니다. 먹고 싶어 하는 리스트들에. 기본적으로 단맛이 나는 걸 좋아하고 감칠맛 나면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짠맛이 나면 좀 선호를 하는, 이거는 공통적인데 이렇게 공통점이 나타난다는 건 좀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뭔가 딱 느낌이 오네요 지금. 결국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보통 그런 말들 하잖아요. 왜 맛있는 거는 몸에 안 좋은 경우가 많고 입에 쓴 게 몸에 좋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왜 내가 좋아하는 거는 자꾸 먹으면 몸에 나쁘다고 하느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굉장히 흥미롭고 좀 어려운 질문인데 1차적으로는 과연 맛있는 음식이 몸에 나쁘냐?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될 것이고, 만약 나쁘다면 왜 나쁘냐?
라는 걸 좀 던져봐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 몸의 이제 구조, 소화를 담당하는 장기 같은 것들이 있는지도 좀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우리 몸의 역사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 우리 몸의 역사. 네, 그 진화적 관점에서 우리 몸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역사가 묻고 생명과학이 답하다? 네, 아, 맞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그러면 선생님 말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소화관과 그다음에 소화관 옆에 있는 부속기관을 거치면서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소화관을 보면 이제 입에서부터 이제 위, 그다음에 뭐 소장, 대장, 항문에 이르기까지 빈 관입니다. 근데 하나의 관인데, 그러니까 위, 소장, 대장이 완전히 별도의 장기가 아니라 사이사이에 관략근이 존재를 해서 서로 다른 장기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마치 고무밴드 딱 쪼는 네, 것처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음식물이 이제 통과할 때만 열렸고, 통과가 되고 나면 딱 닫히는 이런 이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또 이제 부속기관은 이제 바로 소화관 옆에 있으면서 소화액을 소화관 안으로 분비를 해서 음식물을 소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침샘, 뭐 간, 그다음에 담낭, 뭐 췌장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담낭이 나면 쓸개. 네, 쓸개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소화 기능, 소화기계 또는 소화기관 그러면 이제 위, 소장, 대장을 흔히 떠오르는데, 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한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시작점이니까. 네, 첫과 주가 중요하죠. 예, 그렇죠. 미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벌써 시각적인 거나 향으로서 판가름을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입안에 들어오고 난 뒤에 그때 첫 번째 느끼는 그 맛에 의해서 이거를 계속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거든요. 사실 인생에서 이거 좀 약간 좀 차원 낮은 얘기지만 이 식도락을 이거 빼면 사실 인생의 이 즐거움이 참 거의 반감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입으로 딱 들어오면 혀로 감지하는데, 제가 또 교과서에서 봤나 그러는데 그 맛을 감지하는 그거가 이제 그 맛봉우리. 네, 맞습니다. 근데 맛봉우리가 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입 천장에도 있어요. 예, 입안 여기저기 분포하고 있습니다. 미식가나 이게 더 맛을 잘 구분하는 분은 맛봉우리 수가 많은가요? 그래도 민감한 건가요? 예, 맛봉우리 수의 편차는 아마도 크게 나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민감도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각을 처음으로 감지를 하는 것이 이제 혀에 있는 맛봉우리고, 판단은 뇌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뇌가 이제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철학적으로 가네요. 예,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고 늙고 노화가 일어나면 맛봉우리 수가 좀 줄긴 합니다. 그래서 맛봉우리 수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미각도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계속해서 짜게 드시는 게 예전의 기억을 맞추려면은 근데 맛봉우리는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더 짜게 이렇게 넣어두신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입으로 들어온 게 이제 이렇게 입에서 소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소화가 시작이 돼서 이제 쭉 이어진다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계속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입에서 들어오고 난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꿀꺽 삼킨다고 그러는데, 이 꿀꺽 삼킨다는 건 식도 쪽에 보면 근육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몸에 있는 근육과 비슷한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삼킬지 말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맛있다고 생각해서 삼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쭉 내려갑니다. 위를 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고, 주로 소장에서 거의 대부분 이제 가장 많이 소화 흡수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장 쪽으로 가면은 사실 아주 잔여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처리되는, 또는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활용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가 이 맛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우리 몸의 역사, 진화를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뭐 생물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진화 이론은 사실 생물학에서 중요한 이론 있잖아요. 핵심을 꿰주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하루 3끼를 먹잖아요. 사실 하루 3끼라는 거는 이 문화적인 거지 생물학적인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은 좀 다 가공하고 요리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우리 원래 옛날에 인류 초기에는 그냥 짐승과 같이 그냥 먹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 원래 몸이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러던 몸이 지금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갈등이나 부적응 같은 것도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역시 정확하게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수렵채집 시절이었죠. 현생 인류가 뭐 30만 년 전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 한 20만 년에서 30만 년 전 태어났는데, 사실 급격히 환경이 변한 건 한 200년 정도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예, 식품 가공 기술이 발전하고 기계화가 되고 그다음에 20세기 들어와서 비료 기술이 발전하고 살충제가 나오고 이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식량 공급이 풍부해졌지. 그 전까지는 농업혁명이 일어났더라도 식량 공급은 늘 힘들었고요. 수렵 채집일 경우에는 정주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늘 움직여 다니니까 운동량이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음식을 이제 구하기 힘드니까 또 한 번 구하면은 또 많이 먹어야 되는 상황들도 벌어지고, 특히나 이제 단맛 같은 경우에는 열량이 풍부하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맛이 나면 많이 먹고, 또 소금이 우리 몸에 또 심장 기능이나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신경 전달에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짠맛이 나면 이제 굉장히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축적을 시키는, 그래서 단맛과 짠맛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과식을 맞지 않는, 사실 이런 이제 특징은 우리의 생존과 번식에 굉장히 유리한 형질이었죠.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유전자는 구석기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는 곳은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언제 왜 굶을지 모르니까 계속 먹어라. 그건 이제 본능이고, 이성은 안 돼. 이 갈등인데, 근데 저는 적용을 보면은 이성이 주로 지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집니다. 늘 좀 패배를 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구석기 시대에 머물고 있는 우리 몸 또는 우리 유전자, 그 다음에 최근 200년 사이에 극한 변화, 이 적응하지 못한 부적응 상태, 그래서 이 불일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데니얼 리버만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불일치 질환, 이런 불일치 질환. 예. 아,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만성 증후군 또는 만성 질환들, 그다음에 이제 대사 증후군들 같은 거죠.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불일치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존에 굉장히 유리했는데 많이 먹고 예, 단 거 좋아하고 짠 거 좋아하고, 근데 요즘 와서 그게 그대로 그 예전 습성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식량 공급 과잉이라는 현상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몇십 년 사이에 일어났던 이 행복합니다. 설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탕 자체 생물학적으로 완벽한 식품이죠, 그거. 근데 문제는 그거를 많이 먹어서 그러는데, 근데 이제 설탕은 나쁘다고 그러고, 다른 당들 뭐 올리고당, 과당 많은데, 생물학적으로 보면 당은 다 당이잖아요. 당마다 그러면은 차이가 있으니까 기능이 좀 다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당 중에서도 이제 포도당은 그래도 이제 농사를 짓고 이러면 그게 주로 탄수화물의 주 성분이 포도당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나마 처리하는 데 익숙했지만은, 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이 제대로 처리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당이라면 과일에 있는 당. 주로 과일에 많은 당인데, 예전 종자 개량을 하기 이전에는 과일에도 과당의 함유량이 그렇게 높지를 않았습니다. 과일 달지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과당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과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우리 몸이 뛰어나질 않은데, 불과 한 4, 50년 사이 옥수수 재배가 늘고 이러면서 이제 과당을 많이 추출할 수 있게 되면서, 특히 이제 액상과당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나오면서 단맛을 액상과당으로 많이 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과당을 과량으로 우리가 먹게 되면서 약간의 건강 문제들이 이제 불거지고 있습니다. 과일의 섭취보다는 그런 액상과당.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액상과당, 그럼 혹시 시럽이 주로 액상과당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옥수수 시럽인데, 예. 주로 과당 형태도 있고. 네, 과당 형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의 대부분 이제 근육이나 이런 곳에서는 포도당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과당을 에너지원으로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과당이 들어오면 간으로 가서 지방 형태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도해지면 이제 지방간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간으로 갈 위험, 그러니까 이제 대사 증후군의 위험이 좀 높아지는 거고요. 또 이제 과당의 특징들을 보면, 포도당은 우리 몸 속으로 흡수가 될 때 간접적인 방식이긴 하지만은 에너지를 쓰면서 흡수를 하는데, 과당은 에너지를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바로 흡수가 됩니다. 에너지 사용 없이 그냥 농도 경사에 따라서 들어오는 방식이고, 포도당은 이제 나트륨 이온의 농도를 활용해서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이 포도당은 받으려면 이 품을 써서 들고 와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과당은 그냥 쑥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몸이 당황할 만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럽도 그렇지만 음식에 그런 콘 시럽, 과당이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네, 여러 뭐 식품에 많이 들어가고, 특히 뭐 달달한 디저트에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흔히 이제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 저도 예전에는 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최근 연구 결과들이, 흥미로운 결과들이
과당을 먹으면 신기하게도 이 그렐린이라는 배고프다라는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먹으면 만들어내요? 예, 그래서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디저트를 먹으면 맛있다고 느껴지고 조금 더 먹을 수 있게 되는 이런 작용. 그래서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는 건 부분적으로 과학적 설명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이 가상의 배네요?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인가? 그러면 나름 말이 좀 되는. 근데 이렇게 되면 그 배 때문에 네. 칼로리 흡수를 엄청나게 더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더 하는데 또 과당이 또 아주 이제 오묘한 그리고 좀 문제적인 특징을 보면 과당을 섭취하면 우리 소장의 상피세포를 투과를 해서 에너지가 들어오는데 네. 상피세포의 면적을 확 넓혀버립니다. 그럼 흡수를 도와주는 거네요? 예, 그래서 다른 에너지원의 흡수를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게. 이게 어찌 보면 되게 효율적이 좋은 거네요.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게 해주니까. 신기하죠? 사실 좀 예술 작품들을 보더라도 흥미로운데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이제 원시 부족들이 있는데 좀 식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부족일수록 사실은 좀 풍만한 이런 체형을 아름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말들은 이제 미에 대한 기준이 좀 달랐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렌드로프의 비너스를 보더라도 아주 풍만한 체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르네상스나 바로크 시대의 미술을 보더라도 이제 루벤스의 산미신 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지금의 미적 기준에 부합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는 훨씬 더 풍만한 체형을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서로 이제 좀 친하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같이 살이 찔 확률이 올라가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친하긴 친한데 주변에 이성 친구들이 많다. 네. 그러면 좀처럼 또 살이 안 찝니다.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예.